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뮤지컬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이 영화로 태어난다. 프랑스 뮤지컬의 공연 실황을 스크린으로 옮긴 뮤지컬 영화 연출자 정성복 감독. 단순한 실황 중계 방송 방식이 아닌 3D로서 영화가 지닌 평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뮤지컬의 시각적 입체성을 살린 또 다른 공연 예술 3D 뮤지컬 영화. 국내 개봉에 이어 유럽 전역 1,500개 극장에서 상영될 한국인이 연출한 세계적 뮤지컬 영화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의 감독 정성복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원작 뮤지컬의 감동을 3D 입체 영화로 만들어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른 연출가 정성복. 뮤지컬을 이제는 극장에서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뮤지컬이 선택한 뉴 미디어 콘텐츠 3D 뮤지컬 영화의 선두주자 정성복 감독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영화 하면 그 좀 생소한데 네. 예전에 뭐 오페라의 유령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뮤지컬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뭐 레미제라블처럼 이렇게 영화시킨 뮤지컬 그 대사를 따로 하면서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도 있고 지금 오페라의 유령처럼 이제 공연 실황을 그대로 담아서 영화관으로 뜨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요. 저희 1789는 그런 실황과 약간의 영화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만든 그런 뮤지컬 3D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연 실황을 영화해서 네. 결국 그대로 또 촬영을 해서 네.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 이런 라이브 세션이나 뭐 다른 작품들을 하다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D가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컨텐츠를 3D로 만들어서 했을 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뮤지컬을 이렇게 찾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모차르트 라고페라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물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789 바스티유 연인들을 찍어줄 수 있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모차르트 라고페라에서 그 어떤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네. 그럼 그 감사하게도. 작품을 보고 네. 아, 또 정 감독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모차르트 라고페라가 전 세계적으로 뮤지컬을 3D 극장으로 올린 게 최초의 케이스인데요. 네. 이걸 한정으로 프랑스에서 상영을 했는데 한 12만 명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작품을 저희한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작품 바스티유 연인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789 다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양쪽 대립된 진영의 그 러브 스토리 젊은이들의 러브 스토리를 함께 어우러진 약간 대서사시이자 그다음에 로맨스인 그런 작품입니다. 네. 관객들 반응 어떻던가요? 네, 뭐 다들 신선해하고 재밌어하고 다이나믹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실제 공연을 못 봤다 보니까 전체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은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 10개, 태양왕, 모차르트 락오페라 등의 세계적 뮤지컬 제작자 도부아 띠아와 알베르 코엔 콤비의 신작이다. 이 작품은 프랑스 현지에서 각종 뮤지컬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를 모았다. 뮤지컬을 영화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일단은 두 가지 파트에서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하나는 제작진들이 자기의 이제 모럴 라이트라고 해서 자기네 그런 뭐 이렇게 생각이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적으로 확실하게 잘 표현해주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부분. 하지만 또 관객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양쪽을 다 충족시키면서 재미있게 편집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살려주고 미처 공연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또 표현해주고 네, 그런 작업들이 좀 어렵죠. 그럼 결국 이제 영화적 연출이 거기 네. 가미가 될 텐데, 네. 근데 그 가미가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네. 그 실제 공연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모양이죠? 네, 그대로 흘러가기를 또 작가들은 원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면 네. 그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네. 그럼 여러 차례 공연을 해서 찍어서 편집을 하나요? 얼마나 공연을 하나요? 촬영을 위해서? 저희는 크게는 2번 정도를 하고요. 아, 2번만 하면 네, 촬영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제약 조건 내에서 이제 쇼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저희가 다이나믹한 앵글들을 구사를 해서 편집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싶은 부분만 조금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보니까 관객들도 있던데 네. 그 관객이 있는 데서 촬영을 하다 보면 네. 관객들이 몰입하기도 좀 어렵고 그럴 텐데 네.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이 촬영의 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무관객이라고 해서 관객 없이 앞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관객들이 못 보는 시야각에서 많이 따주고 그다음 관객들한테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또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샷들을 만들어서 그걸 절묘하게 편집을 해서 네,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촬영할 때 네. 카메라가 몇 대나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3D다 보니까 2대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뭐 16대나 19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쭉 찍고 또 빠지고 다음날 또 찍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3D 뮤지컬 영화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은 발레를 응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중독성 깊은 팝 스타일의 뮤지컬 넘버가 조화를 이룬다. 뮤지컬 실황을 3D 기술로 옮겨 무대 위에 서 있는 듯한 생동감과 현장감을 그대로 선사한다. 그럼 보통 이제 뮤지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영국 오페라, 네. 오페라 유령이나 네. 또는 뭐 캐츠 같은 네. 거 기억나는데 프랑스 뮤지컬로 유명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프랑스 3대 뮤지컬이 10개, 그다음에 쉽게. 그다음에 노틀담 드 파리, 아, 예.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쉽게 만든 팀이 이 1789랑 모차르트 락 오페라 만든 팀이고요. 예. 프랑스 뮤지컬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영국 뮤지컬이나 뭐 미국 뮤지컬은 그 시나리오도 이렇게 내러티브 구조라고 해서 이제 말이 잘 연결되고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강하고 그런 대사에도 이제 노래를 입혀서 많이 쓰고 함께 떼창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인데 프랑스는 장면 장면이 상징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다채롭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토리는 조금 툭툭 끊어 먹지만 네, 그 씬의 미장센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가지고 예술적으로 해석하기도 재밌고 그래서 한국 관객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 영화에는 이제 그 감독들이 유명한 감독들이 많은데 네. 굳이 그 외국에서 네. 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정성복 감독한테 맡겼는데 네. 왜 맡겼을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2D였으면 저희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라는 기술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니치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아티스티컬리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하고 보여주고 그들한테 기립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하게 됐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뮤지컬 공연을 네. 3D 기술로 영화할 때 네.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3D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생동감 있게 전해줄 수 있는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의 느낌이라든가 배우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댄서의 움직임, 조명 뭐 이런 것들을 가장 현실에 근접하게 찍어줄 수 있는 포맷이 아직까지는 3D다 보니까 이런 실황 영상에 있어서는 그런 생동감이 가장 생명인데 그래서 그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3D가 좀 적합한 포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이제 가수 휘성이나 뭐 2AM 네. 이런 그 공연 실황을 3D로 영화화하고 했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런 가수 실황 공연 말고 네. 이런 어떤 다른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를 3D 영화로 촬영하려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나요? 작년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이 네. 사크 온 스크린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네. 그 예술의 전당의 그 유명한 공연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영상으로 이제 선보인다는 프로젝트로 그렇군요.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호두깎이 인형을 비롯해서 한 3편의 작품들을 찍어서 또 이제 개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3D로 찍은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2D로 4K라고 해서 UHD 포맷으로. 그렇게 했구나.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 공연을 영화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음반하고 공연 제작자로서 이제 네. 제작을 하다가 이제 음악과 관련된 영상으로 뭔가 예.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다가 네. 이제 이런 음악 프로그램 하다가 3D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 많이 찍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음악 영상인데 그 뮤직비디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뮤직비디오는 짧은 영상이고 그렇죠. 미장센 위주로 간다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영화관에서 예.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그 시간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단순 실황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고 CG도 넣고 연출도 들어가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그 메탈리카의 스루 더 네버라는 공연이 그 영상이랑 뭐 저스틴 비버의 네버 세이 네버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극영화랑 공연 실황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계속 그 영화관에서 볼 만한 공연 영상을 영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연 무대의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3D 기술은 공연의 스크린화 흐름을 주도하는 1등 공신이다. 3D 효과는 특히 관중석에서 무대를 비출 때 빛난다. 무대와의 원근감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관중석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을 안겨준다. 근데 문제는 네. 프랑스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웠겠네. 네, 프랑스라는 곳이 이제 작업 환경이 저희랑 많이 틀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태프들을 고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경험 있는 그 스태프들을 써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찍고 뉴욕에서도 찍고 뭐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네들 노동 문화를 되게 리스펙트 해주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저희가 뭐 다른 데랑 다르게 되게 조용조용하게 와서 잘 찍고 간다고 좋아합니다. 그래? 네. 그래서 트러블 없이 그러니까 원제작자의 공연을 리스펙 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최대한 찍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에서 초대를 하고 부르겠네요. 네, 지금 계속 몇 개 밀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한국 이런 제작진이 이제 세계적인 뮤지컬을 영화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결국 개봉을 하고 하는 게 최초죠. 네, 한국에서는 최초이고 그다음 뮤지컬 분야에서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바스티유 연인들도 전 세계에서 국내가 최초 개봉이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9월 25일 날 유럽에 개봉했고 한국은 9월 18일 날 그렇죠.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외국 유럽에서 개봉하는 건 개봉관이 많이 잡혀 있나요? 네, 이렇게 유럽에서 500개관 뭐에서 지금 이제 1,500개관으로 확대될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3D로 실황 보는 거가 유럽 친구들한테는 또 새로운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뮤지컬 영화가 개봉되면 그 뮤지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겠어요. 사람 시청자들이나 뭐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 제작자인 알버트 코엔이나 도브 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력을 새롭게 불어넣어줬다. 네, 그리고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어디서든지 간에 이 공연을 맛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대체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보완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해외 뭐 미국 쪽이나 뭐 캐나다 쪽이나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저희랑 작업하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3D 카메라 16대와 2D 카메라 1대, 와이어캠, 테크노 크레인 등 특수 장비를 동원했다. 또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특수효과 감독이 가세해 3D의 깊이를 더했고 생동감 넘치는 카메라 워킹을 선보였다. 물론 이제 뮤지컬 현장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네. 현장에 가면 네.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조그만 망원경으로도 네.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영화로 정확히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니까 네. 그런 점이 상당히 강점이겠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을 봤던 사람은 영상으로 봤을 때 더 재밌다. 그렇죠. 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바스티유의 연인들 국내에서 뮤지컬이 공연한 적이 있나요? 내년 9월에 네, 라이센스로 한국에서 초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그 뮤지컬을 보면 네. 좀 더 이해하기도 좋고 재밌겠네요.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영화를 보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계속 그렇군요.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프랑스 뮤지컬이 영화된 네. 이 바스티유 연인들을 결국 감상할 때 네.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시기를 짧게 함축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 스토리적인 구성보다는 그냥 그때의 대사, 그거의 또 미장센, 안무, 노래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재미있게 배가 되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바스티유 연인들 중에서 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그 주인공인 로난과 올람프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 성당 안에서 만나는 씬인데 그걸 석고상처럼 이렇게 모든 아티스트를 표현을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안무 연출을 한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미장센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감독이 줄리아노 페파린이라는 감독인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의 3대 쇼라고 하는 르레브를 연출하고 뭐 마카오의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등을 연출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인데 이 친구가 발레 댄스 시어터 출신입니다. 아메리칸. 그래서 이런 무용적인 표현들을 되게 선이나 아름답게 하면서 미장센으로도 극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씬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뮤지컬 영화 하면 아무래도 생소해서 네. 국내에서 개봉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일단 1789 바스티유 연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쇼를 모르기 때문에 쇼를 본 사람이 영상을 보는 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어린 시절부터 네. 감독이 꿈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는 미디어를 갖고 싶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싶은 느낌, 만들고 싶은 느낌,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뭐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어요? 네, 뭐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사회과학을 했고, 사회과학. 그다음에 경영대학원 가서 이제 MBA를 했는데 경영대학원을 간 이유가 이제 뮤직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좀 더 포괄적으로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갔었던 거고 원래는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싶었었던 바람입니다. 근데 음악 그러니까 저 제작을 하다가 네, 영화 쪽으로 더군다나 감독으로 가려면 네.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단아 같은 그래요? 케이스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상상해내고 그걸 표현해내려고 생각만 한다면 경험 많은 스태프들이 옆에 붙어서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제 의도를 전달하고 이 기술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걔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만 잘하고 직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인데 작은 성공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D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3D라고 하는 이 영역이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작품도 뭐 UHD 3D로 가고 뭐 그걸 더 뭐 가상현실까지도 가고 뭐 이러는데 지금 현존하는 영상 중에서는 가장 생동감이 있어서 3D가 매력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 포맷이 나온다면 그걸로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체험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3D 컨텐츠 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정성복 감독. 세계 최초 뮤지컬 극장용 3D 영화 모차르트 라고페라 제작에 이어 이제 그가 1789 바스티유의 연인들로 3D 뮤지컬 영화의 신세계를 연다. 그 3D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네. 있을 텐데 네. 3D 영화의 감독이 되려면 네.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뭐 입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자기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장르에 있어서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접근을 해서 영상으로 가든지 영상으로 접근해서 3D로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가는 분야가 뭐 3D든 새로운 뭐 포맷이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으로도 이제 방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마어마한 태양의 서커스 창시자가 만든 쇼를 태양의 서커스. 창시자가 만든 이렇게 오디세오라는 쇼를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또 찍게 돼서 이제 전 세계 영화관에 내년 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뉴미디어 엑스포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엑스포를 또 이제 프랑스랑 같이 해가지고 공동 제작해서 2016년부터 하는 걸 또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서 이제 큰 쇼와 뮤지컬들을 제작 의뢰를 받아서 계속 제작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연출 능력으로 세계적인 쇼를 세계의 모든 관객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모델로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의 영화인데요. 그 메탈리카라는 그 헤비메탈의 전설적인 그룹을 가지고 이거를 공연 실황과 영화를 섞어가지고 만든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3D를 보고 저는 아바타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연 실황과 이 영화적인 스토리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는 호러 무비 감독이 여러 가지 오마주들을 풀어내면서 이 공연의 내용과 영화를 적절히 섞으면서 화려하게 막 찍었는데 뭐 국내에서는 잠깐 이렇게 개봉되고 말긴 했지만 엄청나게 재미가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재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장르, 뭐 새로운 분야.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기존에 있던 것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만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 새로운 시장은 열릴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는 작은 단계부터 밟아간다면 반드시 원하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도전,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잃지 않고 계속 밟아 나간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감동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콘텐츠로 세계 시장의 석권을 꿈꾸는 정성복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실황을 3D 기술로 옮겨 무대 위의 생동감을 그대로 선사하는 정성복 감독. 공연 실황 영화와 달리 무대 위의 현장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미덕을 가진 뮤지컬 영화 제작 분야의 1등 공신으로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른 그는 관객이 앉은 자리에서 수많은 카메라로 공연장 구석구석을 담아내 진짜 공연보다 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 개척과 확산을 통해 한국인이 지닌 문화예술적 잠재 능력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정성복 감독의 도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